안녕하세요. 시간이 되는 한 대구의 모든 정보를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르는 것보다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는 것이 힘이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일단은 내가 무슨 아파트를 구입하든 건물을 구입하든 원룸을 구입하든 간에 무조건 많이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MBC 내거리 부근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나름대로 소액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든지 분양을 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회의실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층마다 이런 회의실이 2개씩은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작은 평수. 작은 평수만 몇 평이죠? 자, 이제 실평수로는 이제 7.84평, 분양 평수는 13.16평입니다. 3인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원하시면은 책상을 더 이제 올려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업무 지원실에 말하면 공짜로 더 올라올 수가 있어요. 취직산업센터나 뭐 그런 용도와 섹션 오피스 용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더 큰 평수. 이제 분양 평수가 26.59평이고 예. 실평수가 15.84평. 업무 시설로만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가 이제 7층까지는 근린생활 시설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 밑에 층 원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유동적으로 맞게 뭐 병원은 들어갈 수가 있고, 예. 뭐 냄새나는 그런 식당.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협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 시설 위주로만 가야 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분양하는 것들이 지금 3개로 지금 만들어 놨는 겁니까? 평수가? 평수는 요거 말고 더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 실평수가 12평, 뭐 예. 14평짜리도 있거든요. 그래 지금 3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다 지금 이것도 요거는 이제 회의실은 공용으로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쓸 공간이고. 공간이고, 분양은 이런 식으로. 예, 분양은 이제 이렇게 아, 그대로 들어가고 기구도 이제 다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기구가 들어간다 하는 게 집기가 이제 집기들. 집기들은 기본으로 무상 제공한다 이 예,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인테리어는요? 인테리어도 다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인테리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란 예. 말이죠. 여기 인테리어는 아닐 것 같고 이것도 맨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이런 밑에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집기 이제 이런 건 다 들어가죠. 의자, 책상, 이런 옆에 인테리어, 벽지 똑같이 들어갑니다. 에어컨. 예, 시스템 에어컨하고 네. 다 합쳐서. 모델 하우스 개념으로 만들어 놨는 게 아니고 아예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네, 분양을. 세팅을 다 한 겁니다. 은 근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상가. 2층은 이제 부대 시설로 들어가는데 예. 여기는 분양을 하지는 않아요. 예. 저희가 이제 업무 지원실에서 직접 운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보면은 헬스장, 그 다음에 골프장, 예.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구내 식당까지. 이 구내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6,500원에서 7,500원 다 뷔페식으로 다 들어가고요. 예. 나머지는 세입자면은 뭐든지 다 공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도. 그렇죠. 그리고 라운지 카페 여기는 음료와 커피는 다 무료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를 많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반월당 내거리의 삼성생명 빌딩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왜 오피스라는 게 나왔냐고 하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인 기업, 2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피스, 아까 보셨던 8평짜리 작은 사무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피스라는 이런 건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금적으로도 여기가 좋은 부분은 일단은 이제 오피스와 오피스텔은 종이 이제 한 장 차이, 한 글자 차이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일단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양도세라든지 아파트 팔 때나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중과세 되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종부세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뭐 90억 정도 이제 되지 않는 이상 종부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금적으로는 가장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여기 이제 동대구역에서부터 범어역까지를 이제 동대구 벤처밸리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있는 MBC 내거리에 저희 위치가 들어갑니다. 어디냐면은 이 동대구 세무서가 보일 텐데 바로 옆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동대구 세무서고 여기가 있고 일로 이제 용계 저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동천 유원지 쪽 가는 길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주변으로만 하더라도 사무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이유가 유일하게 KTX가 동대구역에 쓰고 그 다음에 동대구 IC가 가깝고 이런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대구에서 첫 번째로 사무실 알아본다고 하면 여기 동대구 벤처밸리 라인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반원땅이라든지 이쪽으로 알아봐서 사무실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찾아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동대구 세무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 세무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노후도 됐고 엘리베이터 없는 데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신축으로 다 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아파트도 만약에 이제 구축에 살다 보면은 신축으로 다 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분들이 이제 분양이나 이런 임대 부분에서 상당히 분양 임대 이런 거를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제 상공회소라든지 무역회가 이런 큰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협력되는 회사들도 많이 이제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금 괜찮은 거는 이제 단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MBC 내거리에서 동대구역까지 가면은 저희가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범어역까지는 한 13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자 이제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X코선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 X코선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면은 이제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부터 범어, 동신 여기를 이제 MBC 내거리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MBC가 지금 가다 보니까 동신으로 해놓은 거고 경대에서부터 이시아폴리스까지 들어간 부분이고 이미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이 다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 호실은 169세대이고요. 평수는 여기에 보시면 실평수 기준으로 뭐 8평, 그 다음에 15평, 16평, 제일 크게는 거의 이제 17평 정도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7평. 여기가 제일 크고. 그래서 준공은 이제 24년 6월에 들어가고요. 계약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에서 6층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작게 봤던 8평 기준으로 보면 총 금액이 이제 1억 8천이죠. 1억 8천인데 이제 처음 분양 받는 분 한해서 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부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부가세를 빼고 나면은 이제 1억 6천 7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납부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이 이제 10% 들어가고 그리고 중도금은 이제 60% 정도 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무이자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 때 이제 잔금 치시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총 처음에 계약금 10%에
2년 뒤까지 들어가는 돈 없고요. 예. 완공되고 나서 잔금만 치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대출은 60%까지 무조건 나오고 음. 그 이제 신용에 따라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60%는 무조건 다 나옵니다. 예. 예.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8평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12%를 잡고 있는데 예. 월세는 한 100만 원에 이제 보증금은 50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월세 있습니다. 100만 원요. 네. 이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면은 예. 이제 실제로 그 대구역 앞에 대우빌딩 쪽에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공유 오피스 회사가 있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월세를 지금 얼마 받고 있냐면은 이제 3인실이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평수가 4평이 안 되거든요. 실평수가. 예. 그리고 6인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창문 쪽이 210만 원, 복도 쪽은 180만 원. 여기는 한 7평 정도 된 실평수가. 근데 보시면은 이쪽에 저희가 직접 가봐도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위치가 또 좋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예. 근데 위치 얘기가 나와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대구역 쪽에는 보면은 대구역 지하철 말고는 지금은 뭐 없어요. 왜? 이쪽에 보면 옛날에 영플라자 있는 쪽도 다 무너졌고 네, 많이 장사가 안 죽었죠. 예, 돼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 대구역 쪽에 롯데백화점도 지금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결국에는 동대구역에 KTX가 쓰기 때문에 대구역 쪽은 죄송하지만은 이제 조금 망했다. 이런 말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3에서 5층 대우빌딩도 가보면 3에서 5층에 싹 다 공실이 나 있어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쪽 라인이랑 이쪽 라인이랑 물론 여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이라서 가깝고 하지만 여기도 이제 엑스코선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은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정은 월세 책정을 그렇게 네, 한번 그렇죠. 예, 가상적으로 한번 해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여기도 예. 어디냐면 대구 백화점 지금은 또 다 안 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유니클로 예. 9층짜리거든요. 여기는 1인실이 있는데 한 평 정도 돼요. 예. 월세가 38만 원. 4인실이 2평 조금 넘는데 월세가 88만 원입니다. 근데도 보면 방이 없어요. 쭉 보시면. 맹섹션 오피스 개념으로 다 그렇죠. 임대를 주고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죠. 섹션 오피스로. 예. 그래서 여기는 8평짜리 이제 제일 작은 평수로 해서 예. 여기서는 7층에서 10층 기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3에서 6층 기준이 저희가 제일 싸거든요. 보여드리면은 3에서 6층이 제일 싸니까 예.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8천에서 이건 아까 뭐 했던 그게 제일 싼 걸 아까 설명 주신 거고. 제일 싼 걸로 설명해 드린 거고 제일 비싼 부분은 이제 15층에 이것도 청수가 또 높으면 더 또 비싸져요. 그러니까 평수는 똑같은데. 그렇죠. 청수는 똑같은데 한 1,30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3층이랑 6층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15층, 14층이 제일 비싸거든요. 여기가 이제 층수 한 1,3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여기 보시면 8평짜리가 여기는 1억 9,300이죠. 1억 9,300. 3층은 1억 8천이었고 요건 이제 8평 기준이었는 부분이고 제일 비싼 게 이제 여기는 4억 3천입니다. 실평수 거의 반올림에서 17평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이 되고 나면은 3억 9,8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또 임대가 안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뭐 어떤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가요? 예, 공실이 제일 문제인데 예. 뭐 공실이 100%안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부동산에는 또 100%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면 근처로 해가지고 싹 다 한번 제가 임장 활동을 다 가봤어요. 근처에 뭐 국제 오피스텔이라든지 킹덤 오피스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뭐 상공회에서 진흥화 이쪽으로 딱 가보니까 일단 여기 킹덤 오피스텔 쪽은 제가 직접 가보니까 공실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만 보더라도 뭐 경매 회사, 그 다음에 토건회사, 그다음 건축회사, 그 다음에 법무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대구 테크노파크 쪽,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 여기는 아예
공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도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무역회관 이쪽 라인들도 거의 공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라인 쪽으로 해서 싹 다 사무실에 들어있는 상가라든지 빌딩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없더라고요. 공실 자체가 거의. 그래서 일단 뭐 공실 걱정은 크게 안 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보다 저희가 훨씬 좋은 점은 이런 부대 시설이라든지 네. 집기가 이제 완벽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옵션 제품들이 그렇죠. 여기에 세팅돼 들어가면은 있어서. 예. 이제 뭐 도배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하고 책상 네. 의자 인터넷 뭐 인쇄기 복합기 정수기 다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몸만 오시면 돼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2층에 대한 부대 시설도 엄청나게 퀄리티도 좋고요. 보면 구내 식당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대형 세미나실, 헬스장, 그 다음에 골프장, 그리고 카페 라운지, 음료랑 그 다음에 커피 다 무료고 샤워실, 수면실, 그 다음에 회의실, 이제 뭐 북도 쉼터, 그리고 중요한 거는 14층, 15층은 또 따로 야외 광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싼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피스텔 그 월세 내역하고 지금 여기 현장 위치하고 보면은 약간 위치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그 맞죠, 부분에 맞죠. 대해서 손님들이 물어보면은 사실 그거는 당연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월세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네. 지금 여기 분양하는 데는 위치가 그 정도 안 좋지 않느냐 맞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데는 킹덤이라든지 국제, 그다음 상공에서 이쪽은 다 도로가 쪽 라인 쪽에 있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네. 저희 현장이 이제 이 안쪽 라인이라서 걱정되시는 공실에 대한 것 부분이 많을 텐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도 장단점이 있고 대도로가에 들어가도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땅값 차이가 대도로가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월세도 낮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50만 원을 받는다 대도로까지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네. 왜 분양가가 낮으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이제 사무실을 찾는다고 하면 월세를 150만 원 주고 여기를 들어갈 건지 여기에 들어갈 건지를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은 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상가라고 하면 돈을 더 주고라도 이제 대도로가 쪽을 하는 게 무조건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문이 나고 뭐 노출이 안 돼도 어차피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런 대도로가에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안쪽 라인도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장단점이 있고 대도로가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뭐 이제 고객님들이 다 하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